최저임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국회의원들의 갑질이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의 자만심, 남북 대화가 오고 가고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마당에 대통령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 지금 해치우자. 사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시키자는 게 재벌들의 오랜 요구였죠. 이걸 들어준 거예요. 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집단. 남북관계는 남북관계고요. 매질할 때는 매질해야 됩니다. 오늘 민소. 제가 어지간하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깊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부 시절에 여러 해 동안 다뤘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출입처가 바뀌면 다른 사실이나 바뀐 사실을 모르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는 편인데요. 어제 한 종이신문 기자 수첩을 읽다가 열이 뻗쳐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삐 처리하려다가 그냥 뒀어요. 팟캐스트가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죠. 그 기자의 요지는 이런 거였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계가 10수년 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인데요. JTBC가 후배 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저임금 대안안 즉각 폐기하라. 네, 최저임금법이 바뀌었습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최저임금 논란 속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추려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해외 사례를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대영 기자, 이거 어제 다룰 예정이었는데 하루 좀 늦춰졌죠? 네, 좀 더 확인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최저임금 계산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더해서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이 되느냐 여부를 따졌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플러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숙박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다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같은 월급인데 최저임금을 못 받던 사람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걸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방식은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국회 속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재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협소한 산입범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표준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최근에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가 근거라고 되어 있고요. 재계가 주장해왔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논리가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네. 사실인가요? 국제노동기구 ILO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시급 외에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주마다 제각각이기도 합니다. 영국도 식비는 포함되지 않고 숙박비 중 일부만 반영이 됩니다. 일본과 프랑스 사례는 대체로 맞습니다. 보도에 없는 독일, 호주 같은 나라는 숙식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나라마다 제도나 관행이 다 다른데 이거를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마치 세계적인 추세를 못 따라가는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주장의 근거가 된 최저임금위 자료에서도 단순히 명칭, 개수를 가지고 국가 간의 산입 범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국제 비교를 해버린 거죠. 두 번째로 확인한 내용은 뭡니까?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이 전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오늘자 언론 보도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29개 나라가 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정해놨습니다. 지역과 직종에 차등을 두지 않는 나라가 21곳입니다. 지역만 차등을 두는 나라는 2곳, 직종에서만 차등이 있는 나라는 3곳, 둘 다 차등하는 나라는 3곳입니다. 지역, 직종이 아니라 연령에서 차이를 두는 나라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은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일단 최소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재계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2008년 6월 전경련 등이 낸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 포함시켜야 선진국의 경우 폭넓게 포함시킨다고 돼 있고요.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걸 몇몇 언론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여금이니 복리후생비니 이런 거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한 줄 요약해주는 센스 있는 방송 아닙니까? 네. 가령 음식점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요, 한 달에 얼마, 숙식 제공,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구인란에요. 이제는 숙식 제공이 임금에 포함되는 거죠. 지금 최저임금이 대충 150만 원 조금 넘는데요. 157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숙식 제공을 하면 사장이 숙식비로 20만 원 좀 제하고 13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런 개소리를 국회 환노위가 하고 있어요. 임금이 작아지지 않는다고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민소. 쇼티 오늘은 좀 일찍 전해드릴게요. 최저임금 이슈 시작한 김에 쭉 가보겠습니다. 쇼티 꼬꼬마들, 오늘은 경제팀 박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주제는 최저임금이고요.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 없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노동자 받는 돈에는 여러 이렇게 수당들이 붙어 있잖아요. 상여금도 있을 수 있고,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임장비나 독서지원비 이런 거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이냐, 이거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를 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월 한 번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수당까지 포함을 하겠다. 복리후생수당은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이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의 25% 수준을 넘는 초과분을 최저임금으로 보겠다 이거고, 복리후생수당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7%로 정해졌습니다. 대신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다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넓혀가서 2024년에는 6년 뒤에는 이제 복리후생수당하고 정기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계산되게 포함을 시키겠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거기에 수당을 좀 얹어서 받는 사례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급을 157만 원을 받는, 이게 이제 현행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이고요. 여기에다가 월 상여금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상여금이 5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수당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 A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제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월급의 25%를 적용한 39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의 초과분을 최저임금으로 본다는 거니까 50만 원에서 39만 원을 뺀 11만 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고,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가 11만 원이라서 이 사람의 경우에 지금 2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11만 원을 뺀 9만 원이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거기에 약간의 어떤 수당을 더 얹어서 받는, 이게 딱 이제 사회초년생들의 수준이라고 말들을 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들의 어떤 희망을 박살내겠다는 법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노위가 연봉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 보호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한국노총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실제 사례인데요. 제시한 사례를 보면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 157만 원에다가 식대 11만 원, 그리고 교통비 10만 원을 더해서 이제 월 178만 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복리후생비 11만 원을 초과하는 10만 원이 이제 최저임금 산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 경우에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000원으로 올라도 인상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연봉으로 보면은 연
2,136만 원 수준인데 환노위가 말한 2,500만 원 수준에 한참 미달되는데도 실제로 이미 최저임금 인상분의 효과를 못 보는 피해를 보고 있죠. 연봉 2,500만 원 이하인데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학교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분들인데요.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의 경우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건데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0만 원 정도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숙박비를 이분들은 그 숙박비를 받는 비중이 높은데 이게 복리후생비로 계산이 되니까 당장 이 부분에서 피해를 보게 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25%, 7%, 그 2,500 이런 기준들이 왜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국회에서는 연봉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 연상여 30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300%를 12로 나누면 25%잖아요. 그렇게 해서 25%로 정했다. 그래서 2,500 이하로는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차라리 복리후생비든 상여금이든 이 둘을 25%랑 7% 더해서 32%까지는 보호를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말이라도 되는데 이게 적용을 별도로 하게 되면서 상여는 25%까지 보호가 되지만 복리후생비는 7%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당장 연봉이 어떻게 됐든 간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500만 원의 기준이 무색해지죠. 근거가 없는 거죠.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얼미터가요, TBS 의뢰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반대 46.3%, 찬성 39.5%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똑똑한 국민들이죠. 이번 조사는요, 30일, 어제죠, 하루 동안 전국 19세, 19세 이상 성인 11,390명에게 접촉을 해서요,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은 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오늘 민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말인데요. 지방선거가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치열해 보이는 것도 없고 우리 원톱 스트라이커 홍준표 대표 때문에 자유당은 계속 곡소리가 나고 좋은 현상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자유당 이후에 친일파 자유당 이후에 친미사대 수구 매국 보수 꼴통 세력이 이렇게 힘이 빠진 적도 없죠.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차떼기에서도 살아남은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유당 남경필 후보, 바른당 김용환 후보, 이홍우 정의당 후보 이렇게 넷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깊은 빡침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물어보는 건 바른당 김용환 후보고요. 계속 답변하는 건 이재명 민주당 의원입니다. 중간에서 잼 날리는 건 남경필 후보고요. 개그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허접한 TV 토론회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성남FC의 구단주십니까? 네. 차병원에서 33억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글쎄. 구단에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받았습니까? 네이버에 39억 받았습니까? 받은 게 아니라 판 겁니다. 광고를. 글쎄. 네. 농협에 36억 받았습니까? 네. 두산건설에 42억 받았습니까? 그래서 165억입니까? 더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건 성남FC에서 한 일입니다. 특혜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검찰에 고발해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혜 준 일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성남FC가 광고 매출한 겁니다. 차병원이나 네이버가 39억, 33억을 그 돈을 그냥 광고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차병원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본인을 고소대마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하셨죠? 민원인들 상대로 하셨죠? 100건입니까? 1000건입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허위사실 유포해서 정치적 판단을 흐리는 아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조폭과 연루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가짜 뉴스고 정의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그냥 웃겠습니다. 사실이 전혀 성남 아닙니다. FC의 후원자죠. 이분. 지금 감옥에 있죠? 저는 도박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성남 FC에 일시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궁 김씨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경궁인지 뭐 창덕궁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께 맞죠?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영환 후보님의 그 계정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본인이 했거나 누군가 도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고발 안 합니까? 저는 도용당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일배원으로는 들어가셨죠? 한 번도 실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왜 들어간 일이 없습니까? 가입은 했습니다. 급수가 있고 일배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북몰이를 하는 것을 어떻게 네. 하는가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 찾아서 고발하려고 그날 했습니다. 검찰 한 번도 들어간 일은 사칭하셨죠? 없어요.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그냥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네. 주진우 모르십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주진우 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재명 의원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할게요. 우선 말씀하십시오. 거기까지 말씀하십시오. 뭐가 있다고요? 주진우 의원님과 통화하신 적 없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기자. 잠깐만. 사실은 인신에 대한 문제는 이건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인신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문제라 제가 질문을 좀 후보님께 마침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속칭 해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이분이 굉장히 4년 넘게 트윗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팔로워가 60만입니다.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저한테 글을 쓰면 제가 답을 해줬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지를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썼는지를 다 확인하고 답글 다십니까? 답글도 달지 않으시지만. 답글 답니다. 추석 당일날 안동에 어디 있는지 물어볼 정도. 후보님. 제 아내면 저한테 안동 고향이 어디냐고 묻겠습니까? 해경궁 김씨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묻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흙탕으로 사실은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되게 불편해요. 귀한 시간에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사실은 불편스럽습니다. 참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원래 의심을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에게 정확하게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일베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까? 회원으로 가입한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활동했습니까? 활동이라기보다도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위에서 낸 거 알고 있죠? 네.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형님.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그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니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공방이니까요. 검증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도 해봤고요. 청문회도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 그런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정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옥되고 노동자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투옥된 게 정과 아닙니까? 정과지만 그거는 다 긴급조치가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정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생긴 거고요. 검사 사칭 방조, 이거는 파크부 특혜 분양 사건 파헤치다 생긴 일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도둑놈들 만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놈도, 강간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성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싸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경기도지사가 될 것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박근혜와 이재명 가운데 박근혜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탄핵하고 횃불 뜨고 촛불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 의혹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3분의 2가 개인의 인신공격과 논의가 사실은 이 도의 이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갑질은 대한항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 저는 내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JTBC 손석희 사장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JTBC 방송토론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저를 배제하고 그리고 6월 5일 날 방송을 한답니다. 6월 5일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이 토론에 빠지는 것은 저에 대한 모독을 떠나 경기도에 출마한 바른미래당의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후보 수백 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이 공정한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아니면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 JTBC에 가서 농성을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 이름이 나와서요. 네, 영상 봤습니다. 전화가 녹음된 게 유출이 됐나 봐요. 네, 이거 어디 좀 겁나서 전화하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제 이야기 좀 전해드릴게요. 기자질을 하면요, 별별 전화를 다 받게 됩니다. 주로 상담인데요. 전화가 와서 이럽니다. 아, 석훈아, 주차장에 차 세워뒀는데 누가 긁어갔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거요. 뭘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블랙박스 가지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예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범칙금 15만 원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차 상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고요. 뭐 어떨 땐 사진을 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땐 뭐 카센터를 알아봐 드리기도 합니다.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집주인이 버티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요. 반대로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계약이 끝나도 안 나간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요. 부동산 관련 이슈를 꿰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한테 물어봐요. 네, 많이 물어봅니다. 네, 기자라는 직업이 원래 그래요. 하여튼 전화 와서 이런저런 걸 물어봅니다. SNS에 뭘 잘못 썼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주진우 기자처럼 일을 중재하기도 합니다. 뭐 너무 깊이 말씀드리면 곤란하니까요. 그런 역할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바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좀 기자, 언론 매체 쪽에서는 금기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기자는요, 말 그대로 관찰자 정도가 적당합니다. 플레이어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지인이라면 말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소송 가기 전에 일단 일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요. 저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형, 이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꼭 기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조언이나 부탁들 이런 거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김용환 후보 구직 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서 명예훼손하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만합시다. 예, 그런다고 당선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CBS와 인터뷰를 했네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입니다. 공정한 경기도, 최고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 이제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적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예,
지방선거가 지금 한반도 이슈 때문에 많이 좀 덮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곳. 조금 전에 여러분 토론 들으셨죠.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이 클립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TV 토론 내내 난타전이 펼쳐졌고 토론이 끝난 후까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섰던 분은 바로 이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 오늘 직접 연결해서 못다한 궁금증들 확실하게 돌아갈 것 없이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그젯밤에 그 TV 토론 그 정도로 뜨거울 줄은 몰랐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뜨겁다기보다는 엉망진창이었죠. 엉망진창이었습니까? 흑색선전, 인신공격. 이게 이 토론회라고 하는 게 과연 4년 도정 잘했냐, 앞으로 누가 잘할 것 같냐 이런 걸 해야지 세상에 그 일베 게시판 보는 것 같았어요. 일베 게시판을 보는 것 같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온갖 거짓말에 온갖 인신공격에 흑색선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도요. 그 토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변이 네.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오고 갔습니다. 나름의 답변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좀 직접 듣고 싶고 네, 어제 쏟아진 궁금증들도 좀 대신 전하고 싶어요. 네. 시간 관계상 되는 데까지. 자, 우선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네.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 여배우를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있지요, 당연히. 만난 적이 얼마나 만났느냐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 이러시는 바람에 답을 안 하시는 바람에 의혹이 더 커진 겁니다.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듯이 일문일답하고 그걸 끝까지 이거 할 것 같은데 이 답변하거나 제가 발언할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저는 정책을 얘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끝없이 일문일답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얘기하겠다. 그 질문해라. 그럼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한 얘기고요.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면 제가 2007년에 이분을 집회에서 처음 만났고 김부선 씨. 이분이 딸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 받았으면 당연히 받아줘야죠. 안 된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하고 세부 사건 내용을 좀 상담을 해라. 소송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제 사무장한테 보고를 들으니까 이미 양육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중 청구는 안 된다. 했더니 그냥 해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갖는 이런 방식의 소위 후불제 소송인데 이길 수 없는 사건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죠, 결국은.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섭섭했던 모양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분이 그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어딘가 했어요. 동갑내기 총각이라고 속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 사람하고 인천 가서 연인들처럼 사진도 많이 찍었다. 잠자리 얘기까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오피스텔 얻어서 미래하느라고 월세가 1,000만 원씩 들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저를 지목한 일은 없어요. 실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혹시 이재명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다 글에다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한때 무슨 뭐 자유선진당 어쩌고저쩌고 막 성명 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번 1차적으로 부인했어요. 그 이니셜부터 아니다. 이재명 아니다. 그리고 다시 2009년에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2016년인가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다인데 제가 한 말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 가서 이분하고 사진 찍은 일도 없고 1년 동안 무슨 어디 오피스텔에 돈 건지 무슨 뭐 미래를 했던 그런 일도 없고 저는 동갑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나갔던 사람이라
제가 가족 관계가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김부선 씨가 오해다. 그 이재명 시장 아니다.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시장하고는 의뢰한 것 때문에 만난 게 전부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음성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죠.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한테 해명글, 사과글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음성 파일이 어제 막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봐라, 김부선 씨가 자의적으로 쓴 해명글이 아니다. 압력을 받아서 억지로 쓴 글 아니냐.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뒤에서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어제 하루 종일 돌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녹음 파일 들어보지 못했고 기사를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은 주진우 기자가 당신은 이재명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읽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신이 나를 지목한 거라고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그걸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당신 소송에서 진다. 이렇게 조언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주진우 기자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주진우 기자는 그냥 김부선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요. 주진우 씨가 옛날에 김부선 씨를 편들어서 그분 입장을 두둔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한테 그걸 취재한 일도 있어요. 저는 별로 그 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해서 유포됐던데 누가 녹음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유포된지도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 정치 공작 같고요. 제가 요거 녹음 파일이 누구한테서 나와서 유출됐는지 누군가 녹음했을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아니면 도청을 했거나인데 요거를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법적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이거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정치 공작이라면 그럼 누구 측의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건인 건 분명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동갑내기도 아니고 무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뭐 1년씩이나 살림을 차렸다는지 뭐 인터넷에 찍었으면 사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SNS를 떠올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관계를 폭로하며 검사 동원해서 나를 마약범으로 잡아넣겠다고 나는 지금 협박받고 있다. 그 사람 얘기지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 진리입니까? 여기도 역시 실명은 나오지 않는데 왜 이거를 갖고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저 한 번도 제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할 만하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한 번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또 문제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선 씨를 향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차는 그 김영환이죠. 김영환 후보. 네. 그리고 이거를 여과 없이 왜곡해서 문제 삼은 일부 보도한 측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에서 현금 5만 원짜리 뭉치가 지지자에게 전달이 됐다. 그 영상이 페이스북에 생중계가 됐다. 이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도 아니었고 5만 원짜리 뭉치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돈 선거도 아니었어요. 5만 원짜리 4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자원봉사자 중에 그냥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공연까지 한 지지자들 일부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까지 저녁을 먹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생했다. 그 뭐 옷도 사고 이러느라고 힘들지 않았냐. 밥이나 사 먹으라 그러면서 5만 원씩 이렇게 걷어서 20만 원을 줬대요. 지지자가 지지자에게? 지지자에게. 아니 캠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 지지자가 다른 지지자한테 돈을 준다는 게 언뜻 회원들인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자기들은 또 자랑스럽게 자기가 중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20만 원 받은 걸 우리 사무실에 후원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이 토론하기 전에 이거 다시 문제가 되니까 반납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영환 그 누굽니까 그 남경필 후보가 돈 뭉치를 줬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다. 돈 선거다. 그 장제원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원이 줬다. 이건 명백한 마타도와 비방 허위사실 유포인데 요것도 이번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끝난 다음에 요거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도 법적 책임 묻겠다. 그러면 그냥 열성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한 일을. 자기들끼리 한 일. 이 작은 일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거 남경필 후보는
영상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지지자가 지지자에게 돈을 주느냐, 이건 뭐 의혹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를. 할 수 있는데. 예. 선거사무소 개수수 뒤풀이. 이재명의 선거 운동원이 줬다. 돈 뭉치를 줬다. 500만 원짜리 뭉치를 이 돈 선거다. 이게 맞다도 오지 뭡니까? 자, 또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상.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형수에게 한 욕설 음성 파일. 이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죠. 5개 버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욕설 파일 공개는 공익에 해당한다. 만약 남 후보에게도 이런 공익적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재명 후보도 공개하셔라.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엄연히 해야 할 검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는 정말로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적폐 집단의 범법 행위가 분명하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될 이 정당인 거예요. 이 범죄 집단입니다.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격 검증?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차례 제가 욕설한 거 잘못이죠. 사과드리고요. 다만 이 일에 있어서 형님의 시정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권 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하나 하고, 또 이 어머니를 뭐 어디를 어떻게 칼로 쑤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 폐륜 폭언, 그리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입원시키고 하는 이런 폭행 이런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점을 한번 좀 이해해 달라는 부탁 하나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개인 사생활에 가는 것이고 이미 제가 사과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거를 틀거나 이런 것은 과한 불법이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공당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원하니 제가 이거는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이에요. 네, 놔둘 생각이고 그건 제가 그냥 업보로 알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겠습니다. 대신에 네거티브나 희색선전 비방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주권자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끝난 다음에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이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반칙 그다음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가가 따른다. 규칙을 어기고 이기거나 지는 거 옳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아유, 소송 걸 게 지금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수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데 그러면 도둑질을 수없이 하는데 사람을 수없이 패는데 이재명 가만둡니까? 아니 그러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아니 남 후보도 검증할 게 있으면 검증하십시오. 쉬운 말로 속된 말로 깔 게 있으면 까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죠.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 다 진흙 덩어리가 될 테고 구별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안 합니다. 할 게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는 약속 꼭 지킬 것이고요. 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정말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도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남 지사님 거짓말 좀 그만하시고요. 채무제로 이런 대도 않는 거짓말 좀 그만하시고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가 하겠다는 그간의 수없이 많이 한 약속 꼭 지키세요.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님 오늘 지금 시간 관계에서 남경필 후보도 나오세요. 다음 주에 나오시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고 지금 청취자 문자가 쇄도합니다만 일단 생방송 시간 한정돼 있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 사실이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음 토론 언제 하시죠, 두 분? JTBC 토론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관위 토론이 있어서 MBC, KBS, JTBC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 토론을 유심히 보면서 이 질문들 저희가 답변 어떻게 하시는가 다들 지켜볼 테고요. 끝으로 자신 있으십니까? 20여일 남았는데. 저는 언제나 그러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걸 믿고 살아왔고요. 그래서 언제나 기득권자들 이들로부터 배척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죠. 얼마든지 저는 국민의 뜻대로 결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주말에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손이 좀 잘 잡히지가 않네요. 오늘 민소는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팟빵 쪽이 좀 늘었어요. 한 200분 정도요. 유튜브는 한 1,5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순위 이런 거 복잡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렇게 삽니다로 기획된 방송이에요. 네. 차차 영상으로 옮겨가 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만들 테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팟빵 어디든 달아주시면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여겨보고 있다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양승태. 이 양승태, 박근혜와 재판 뒷거래를 시도한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몇 개만 살펴볼게요. 뭘 딜을 했냐면요. 이른바 상고법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법원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판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양승태 놈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너무 반대가 심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랑 딜을 시도합니다. 청와대가 상고법원 설치에 힘을 써주면 국정 운영 도와주겠다고요. 삼권 분립이요? 이런 씹새들이. KTX 승무원 판결.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기여하기 위한 판결. 이게 노동개혁입니까?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려나요? KTX 승무원들 근 10년을 넘게 싸웠어요. 1심과 2심에서 KTX 승무원들 실제 사용자는 코레일이라고 판결을 받았죠. 한마디로 불법 파견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양승태 대법원 2015년에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습니다. KTX 승무원들 이 밀린 임금 소송 비용 받았다가요 다시 돌려줬어요. 이 판결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3살짜리 애 엄마였어요. 욕도 아까운 놈들 여기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도 있어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이 양승태 놈 대법원에서 또 회사의 주장을 들어줬네요. 내란 음모 사건도 있고요. 이석기 의원이죠. 내란 음모가 무죄로 나왔는데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내란 음모가 무죄가 되니까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죠. 양승태 놈은 스스로가 박근혜 정부가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교조 건도 있죠. 네.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고 정교조 법의 노조 취소 소송 1심과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습니다. 이게 문건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2015년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대학 등록금 기성예배 판결 이것도 이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네, 기성예배를 등록금으로 볼 것인가 여부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된다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나요? 억울하게 숨진 KTX 노동자들, 그 가족들 이 어떻게 책임질까요? 이 판사 나으리들이, 이 사법 적폐들 말이에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이걸 유출하면 더 큰 범죄가 됩니다. 사생활에 관련된 전화를 녹음해서 녹취를 하고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들어보라고 유튜브 링크 마구마구 뿌리지 마세요. 네, 아무 내용 없습니다. 기온도 부쩍 높아졌고요. 미세먼지도 조금 심해진 것 같네요. 네, 잘 잡수시고 푹 쉬십시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